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방법을 평균과 같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표준 편차가 답을 해줄까 라는 부분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둘이 정말 비슷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B라는 지점이 있고 C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매장이 하나씩 있고요. 예를 들어서 B 매장의 평균은 한 달 평균은 10억 정도입니다. 평균은 매출이 10억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C라는 매장도 평균이 10억 정도 나옵니다. 이 경우에 평균만을 보면 두 매장은 비슷한 실적을 내는 곳이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자, 여기에 지난 시간에 계산한 표준 편차를 같이 써줍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표준 편차가 B 매장은 2억 정도고 심플하게 썼을 때, 그리고 C 매장은 표준 편차가 7억 정도 난다고 하면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자, B 매장은 평균은 10억인데 표준 편차가 2억이니까 뭐 안 좋을 때는 한 8억 정도에서 좋을 때는 한 12억 정도 계속 나와서 평균이 10억 정도 나오는 매장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뭐 그냥 그런 매장이구나 라고 끝인데, 자, C 매장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C 매장으로 보면 평균이 10억이고 표준 편차가 7억이라는 뜻은 안 좋을 때는 3억 정도 실적을 내고 좋을 때는 17억 정도의 실적을 내는 곳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둘을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평균만 놓고 보면 비슷한 매장이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무언가의 이유 때문에 C 매장은 훨씬 실적이 들쭉날쭉합니다. 좋을 때는 B 매장보다 훨씬 높은 실적 17억을 올리기도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B 매장은 실적을 안정적으로 내고 있는 반면에, 반대로 말하면 C 매장의 실적은 예측하기 힘들 수도 있는 거죠. 너무 들쭉날쭉하니까요. 만약에 안 좋은 것만 계속 1년 동안 되면 매출을 3억만 일으키는 매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죠, 더 상세하게. 자, 이렇게 평균만 놓고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매장이나 어떤 집단의 자료들을 하나하나 낱개로 두지 않고 표준 편차를 우선 둠으로써 느낌을 보고 이게 서로 비교를 해봤을 때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더 어느 쪽을 파봐야 될지 찾아볼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인데요. 반대로 이제 정말 변화가 없을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직원이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D 직원이라고 할게요. D 직원이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고요. 1년 동안의 성과 변동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D 직원이 1년 전에 1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정말 훌륭한 직원이고, 지금도 평균이 10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 한 달 평균이 정말 훌륭한 직원 그대로입니다. 성장을 안 한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도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다가 표준 편차를 놔보니까, 이게 평균이면 밑에다가 이제 표준 편차를 놔보니까 1년 전에는 표준 편차, 한 달 표준 편차가 약 한 1억 정도였는데 지난달 평균을 놓고 보니까 표준 편차가 한 4억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높은 날은 높게 나오지만 낮은 날은 너무 낮게 나와서, 즉 평균에서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보면 낮은 날은 6억에서 높은 날은 14억이겠죠. 근데 1년 전에는 낮은 날에도 9억 정도, 높은 날에 11억 정도로 안정적인 매출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만큼 많이 올라간 건 좋지만 사실 낮은 날에는 더 많이 낮아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기에 따라서는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 항상 판단은 무언가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입니다.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 변동이 좀 많이 늘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고요.
개인 직원으로 봤을 때는 이거 좋은 날에는 어떻게든 좋게 만들었는데 이거 자꾸 실적 낮은 날에 실적이 계속 낮아지네 라고 해서 불안해질 수도 있는 상태인 겁니다. 물론 이건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고 사람마다 해석은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결론을 내라는 게 아니라 이 변화, 평균의 변화는 없지만 표준편차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더 상세히 파고 들어가 볼 이유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항상 같이 봐주는 게 좋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편차라는 건요, 사실 평균은 이제 어떤 자료의 대표를 뽑아서 사고의 시작을 하는 건데요.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어떨까 라는 것을 찾아보는 거라면 표준편차는 평균을 놓고 표준편차를 놓음으로써 여기서부터 표준편차를 놓음으로써 대표되는 자료를 조금 더 상세히 볼 수 있게 해주고 눈앞에 펼쳐진 자료들로부터 디테일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작업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감이 오실 텐데요. 데이터 분석의 시작은 대표값과 그리고 또 다른 표준편차도 사실은 각 숫자들의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의 대표를 보는 거잖아요. 표준이니까. 보통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보는 거니까 100개, 10,000개, 100만 개일 수 있는 자료를 하나하나는 볼 수 없지만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볼 수 있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방법으로서 디테일한 자료 분석의 단초,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표준편차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상 티묵이었습니다.